아프고 궁금하지만 찾아가기 어렵고 무섭고 두렵기만 한 병원. 이제 걱정 마세요. 여름맞이 건강특집 상쾌한 추치. 네, 64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의학 의튜버죠. 내과 전문의 우창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들어가기 전에 네네. 이 주제를 닮은 새하얀 남자. 이렇게 너무 좋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도 닮은 꼴 제가 찾아드렸거든요. 근데 막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분들이 화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댓글 못 보겠네요. 네. 오늘 마지막 순서예요. 네. 저희가 또 정신건강의학과 오진선 선생님 모셔봤고요. 이비인후학과 이낙준 선생님께서 먼저 또 네, 어제 네. 바로 다녀가 주셨는데요. 후기 없었나요? 뭐 어떻다, 뭐 DJ가 좀 성격이 나쁘다, 뭐 이런 아니요. 이낙준 쌤이 너무 즐겁게 찍었는데 자기가 너무 이게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진짜로? 네. 너무 말씀을 잘하시던데? 그래서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었는지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고 자기가 어떤 말 했는지 네,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저한테도 잘해라. 아마 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곧. 네네.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좀 아쉬웠거든요. 낙준쌤과의 방송이. 네. 제가 왜냐면 낙준쌤 텐션이 높아가지고 네, 제 네, 텐션이 떨어져 있더라고.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진승쌤 나오셨을 때는 워낙 네. 또 차분하시니까 제가 좀 텐션을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진승이 워낙 차분하니까. 네. 오늘은 선생님 텐션을 보니까 저희 둘 다 좀 하이 텐션으로 좀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니까. 아침이니까 네, 기분 좋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녀가실 때 네네. 다음 타자들에 대한 스포를 하고 가셨어요. 네. 진승쌤이 낙준쌤에 대해서 허언증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네, 요게 아주 키포인트였는데 네. 제가 어제 직접 뵈니까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분명히 아마 제가 오늘 늦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저 오늘 30분 일찍 나왔죠. 너무 일찍 오셨잖아요. 네네. 저희 당황했어. 항상 30분 그렇습니다. 일찍 오셨어요. 네. 낙준이가 작가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또 이제 낙준쌤이 창윤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가지를. 어떤 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꼭 방금 말씀하신 거 지각을 한다.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여유를 두고 계산을 해놔. 네네. 그 30분 일찍 오셨죠. 네네. 또 하나는 당뇨에 꽂혀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지 마라. 1시간 동안 떠들 수가 있다. 가능한 이야기죠. 네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오진승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하나 해주셔야 네. 돌아가잖아요. 진승이는요. 이게 말을 워낙 잘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워낙 잘 들어줘요, 얘가. 맞아요. 이게 워낙 잘 들어주다 보니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대본이 막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예능을 몇 번 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예능을? 네, 왜냐면 이게 워낙에 다들 말씀을 잘하는데 자기가 다 들어주다 보니까 자기 말이 없어서 분량이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승이가 이렇게 TV에 나가서 좀 상처받았다, 좀 마음에 약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라디오에서 다시 좀 자신감을 얻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근데 걱정 많이 하신다고. 워낙에 진승이 근데 말을 진짜 잘해요. 재밌게 하고. 막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좀 저희는 진승이가 TV나 이런 다시 도전하기를 뭐 바라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라디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네. TV 가시기 전에 그 세 분이 함께 저희 그 상쾌한 아침 1시간 특집으로 나와주시면 어떨까? 뭐 저는 너무 좋죠. 저는 세 분의 의학 상식보다요. 네네. 세 분이 서로를 공격하고 까는 게 너무 재밌어. 네네. 뭐 이거 괜찮죠?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주제를 닮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요 질문 PD님이 하셨죠. 요즘 그 위장병 없는 사람 없다. 그쵸, 좀 그쵸. 위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우창윤 선생님의 위는 건강하시겠죠?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이게 생각보다 두 가지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일단 담배를 안 피셔야 돼요. 생각보다 담배가 굉장히 그 가스가 위쪽으로도 많이 가가지고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은 소식하고 짠 거 안 먹고 이 두 가지거든요, 기본이. 쉽지 않네, 그치? 이 두 가지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름진 거나 이런 걸 먹으면은 당연히 위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고 이게 약간 위 역류 같은 게 많아져요. 그래서 좀 소식하고 이제
짠 거 안 먹고 하면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점점 좋아지고 내시경 잘 받고 하면은 평생 사시면서 위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실 일은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혹시 뭐 저의 경우는 아니고 이제 비흡연자라도 음주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분들은 위는 괜찮을까요? 기름진 개인적으로 많이 안주를 많이 안 먹는다. 아, 네. 안주를 건강한 거 먹는다. 기름진 안주 많이 안 먹고 좀 단백질 위주의 그런 안주를 드시는 게 나아요. 두부 이런 거. 두부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의외네. 술이 되게 나쁠 줄 알았는데. 술 물론 안 좋죠. 그러니까 반드시 드셔야 된다면은 네네. 그렇게 드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내과 전문의시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레인지가 넓어요. 질문을 할 수 네. 있는 폭이. 그래가지고 질문을 또 많이 받아봤습니다. 7542님 질문부터 갈게요. 네네네. 요즘 집콕하면서 살이 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네. 다이어트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누구는 공복에 운동을 해라. 누구는 식후에 운동을 해라. 뭐 오전에 해라. 퇴근하고 해라. 뭐 언제 해야 된다는 거야? 하고 싶은 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시네요. 아 정말 운동은요. 저희도 외래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발 일단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하고 말해라. 뭐 이게 오후 됐든 오전이 됐든 우문현답이다, 진짜. 정말 네. 일주일에 3번 이상 네.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그 시간까지 물어보신다면은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는데 네. 일단은 주 3회 이상 그리고 네.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네. 이렇게 하시면서 고민을 하면은 정말 얼마든지 1시간 이상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하시면서 이야기 드리면은 들으셨죠? 네, 7542님 일단 러닝머신에 올라가신 그쵸. 다음에 다시 문자를 주시라고. 네. 아 근데 요것도 많아요. 요즘 이제 다 귀찮아. 여름인데 뭘 운동을 해 땀나게. 그냥 나는 좀 먹는 걸 줄이겠다. 그래서 네.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이 살을 빼는 거에 한 80%는 식이 문제예요. 그래서 먹는 걸로 내가 살을 빼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방향을 잘 잡으신 건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간헐적 단식을 하겠다 아니면 난 전체 먹는 거를 뭐 똑같이 먹되 양을 줄이겠다.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내가 하루 3끼를 똑같이 먹되 뭐 밤양을 줄여가지고 칼로리를 30% 줄이는 것과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되 내가 한 번에 많이 먹어가지고 전체 칼로리 30%를 낮추는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일단 먹는 걸 줄이는 거고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보면은 아침을 안 먹거나 하면은 결국 내가 먹는 게 좀 전체 칼로리가 좀 낮아지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자기 생활에 맞게 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루에 한 끼만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 더 좋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2017년에 국제 비만학 퀴즈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분들이 결국 칼로리를 똑같이 낮춘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살은 비슷하게 빠졌는데요. 공복감이라든지 이런 신경질 기분도 더 안 좋아지고 나야나. 더 과민해지고 그리고 약간 기초대사량도 좀 낮아지더라. 아 진짜.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좀 과격한 간헐적 단식은 지속하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폭식을 하게 돼요 나중에. 맞아. 그래서 하루에 한 2끼 정도는 챙겨 드시면서 살을 빼시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자꾸 제 얘기를 하기는 싫은데 저도 이제 좀 다이어트를 네네. 해야 할 때 그 하루 한 끼 먹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요. 저는 조금씩 3번에 나눠 먹는 게 안 되더라고. 한 번 입이 터진다고 표현하죠. 그럼 계속 먹고 있어.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하루에 2끼로 나눠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냥 아침은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 바쁘니까 간단하게 우유나 이런 거로 때우고 점심 저녁을 그냥 루틴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먹는다 그러면은 뭔가 원칙을 작은 한 가지를 정하라고 해요. 내가 밥만 먹어야지. 네, 정말 작은 원칙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내가 3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젊으시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면은 목적이 6개월 이상 살 빼는 거잖아요. 근데 6개월 이상 이걸 유지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과격하게 살을 빼는 사람들을 한 추적 관찰해 보면은 90에서 95%는 6개월 지나면 다시 쪄요. 그리고 그 6개월 지나고 다시 찔 때는 이제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찌고 더 빼기 힘들어져요, 몸이. 그래서 작은 습관 변화, 내가 뭐 항상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좀 빠르게 걸어야지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밤량을 내가 얼마만큼 줄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
나는 내 앞에다가 덜어놓은 이 안주만 먹을 거야. 아. 이 안주를 앞에 덜어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술 마시면은 이성의 끈을 놓아요. 맞아요. 내가 뭘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절대 몰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다가 좀 덜어놓고 이것만 먹어야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활의 작은 습관 변화. 이게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이죠. 저에게도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이야기 자세히 해주셨고요. 네네. 이쯤에서 선생님의 추천곡을 하나 듣겠습니다. 아, 저는 트로이 시반의 유스라는 노래 오. 들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앞전에 다른 두 분과는 달리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힙한 노래를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쓰셨나? 약간 아니요, 이런 아니요, 느낌으로 아니에요. 해오셨는데 트로이 시반의 유스 듣고 올게요. 네. 네, 우창윤 쌤의 추천곡 유스 트로이 시반의 노래였습니다. KBS 쿨 FM 상쾌한 아침 여름맞이 건강특집 상쾌한 주치 3탄 오늘 마지막 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64만 인기의학 유튜버 우창윤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보내온 의학 질문들 계속 이어갈게요. 선생님 일어나서 커피 드셨나요? 드라마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커피를 마시던데 사실 저는 공복에 커피 마시면 속이 쓰리고 종일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오전 11시에 먹어야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근거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은 그 아침에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커피가 기본적으로 좀 위산을 분비하게 해요. 위산을 분비하게 하면서 우리 식도 맨 아래에 있는 그 괄약근이 있거든요. 이게 위산이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뭐 근육인데 이걸 약간 풀어줘요. 카페인이. 그래서 아침 공복에 특히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위산은 많이 나오는데 이 역류를 막아주는 이 조인근은 좀 풀리니까 그 위산이 역류를 해요. 그래서 약간 속쓰림 이런 거를 실제로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습관적으로 오래 하면은 이 GERD라고 해가지고 이런 위산이 계속 역류해서 식도 쪽으로 좀 손상이 가는 그런 게 생기기도 해요. 역류성 식도염? 그쵸, 역류성 식도염이죠. 그게 어렵게 말씀하시냐고요. 순간 한글로 이게 안 떠올라가지고요. 네, GERD라고 하는데 네, 그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습관을 좀 고쳐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전 11시에? 이게 오전 11시는 왜 나온 거냐면요. 네. 보통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은 실제로 우리 몸을 깨우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게 코티졸이라는 건데 아침에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 네. 일어나면은 졸리고 막 좀 그게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기 위한 우리 몸의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코티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애들인데 커피를 마시면은 커피가 약간 걔를 좀 분비를 시켜줘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몸은 이런 게 외부에서 그런 호르몬을 좀 늘리게 해주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지나고 커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침에 우리 몸에서 우리를 깨워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호르몬 다 나오고 그 호르몬의 좀 약발이 떨어질 때쯤 커피를 마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일어나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지나고 커피를 마시라는 게 그거예요. 11시는 9시에 일어나시는 분이면은 뭐 이게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일어나서 한 1시간 반, 2시간 지나고 나서 마시는 게 좋겠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네. 제가 딱 잘하고 있네, 그러면. 제가 새벽 5시에 마시거든요. 전 3시 반에 기상하니까. 새벽 3시 반에 기상을 하세요? 네. 네. 와. 네.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네네. 저의 일상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 질문 해도 되겠지? 지금 시간이 괜찮은가? 당뇨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8192님이 어머니께서 얼마 전 당뇨 경계선에 있다는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은 아닌데요. 네. 매일 운동하면서 식이 조절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네. 근데 운동을 하면 그 뭐 인슐린 이런 게 나와서 이게 나오는 게 맞나요? 당뇨 수치가 내려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질문 하셨네요. 운동은 정말 이 공부를 해볼수록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게 수명도 늘려주고요, 노화도 막아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뇨병이나 이런 다양한 만성 질환은 정말 근본적으로 이게 없게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떤 게 생기냐? 일단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 있는 게 당뇨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을 사용하는 데가 우리 근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은 그걸 없애버리는 게 우리 근육인데 근육이 많으면은 그 당을 더 빨리 쓰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런 걸 또 낮추는 걸 만들어주는 게 호르몬이 또 췌장에서 네.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 인슐린이 조금만 있어도 혈당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고 뭐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몸은 훨씬 더 혈당을 더 잘 없애는 상태가 돼요. 운동을 많이 하면. 네, 운동을 하면은. 이 질문이 또 있어요. 그 보통은 당뇨는 단 거를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네. 탄수화물이 더 나쁘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결국에 단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흰쌀, 뭐 그리고 국수, 뭐 이제 그리고 떡, 빵 이런 게 혈당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국수 같은 그런 단순 탄수화물이 혈당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보면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아까 제가 그런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우리 췌장이라는 데서 나와요. 그게 인슐린이라는 건데 애가 확 나와주면은 근육에서 혈당을 확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이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적어요, 좀. 그래서 조금 더 먹는 거에 관계없이 당뇨병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불리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단순 탄수화물 안 먹고 그리고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그렇죠. 된다. 예. 단순 탄수화물이 아닌 거는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복합 탄수화물 우리 몸에 실제로 좋아요. 이게 뭐 현미라든지 귀리, 뭐 통밀빵 예, 이런 것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 야채나 과일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요즘에서 또 추천곡이 있으시다고요? 아, 제 추천곡이요? 네. 아, 저는 항상 엔진을 켜둘게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인데 예, 어렸을 때. 좀 그래가지고 에피소드가 있으신가? 아, 10초 안짝으로 네, 요약해주세요. 결혼 전에 저희 와이프랑 여행을 갔어요. 자동차 여행을. 근데 네. 그때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근데 노래를 몇 개 못 가져가서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에 더 남아가지고. 추억이. 네. 아직도 들으면 설레시겠네요. 네, 이 오랜만에 노래. 들으면. 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듣고 오죠. 네. 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우창윤 선생님 추천곡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과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오늘 목이 살짝 아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8162님인데요. 코로나가 워낙 극성이니 면역력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먹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뭐 유산균이랑 비타민 C 기본이라고 하고 오메가 3도 좋다고 하고 그럼 뭐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아예 쌤은 뭘 드시고 계신지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게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이에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 주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특히 날씨가 뭐 흐린 날도 많고 우리가 맞아요. 보통 선크림 바르고 긴팔 뭐 긴 옷 다 입기 때문에 부족한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좀 근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뭐 폐경기 여성분들이라든지 이제 갱년기 남성분들은 가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고 기운이 없으면은 부족하면은 보충제로 먹으라고 해요. 비타민 D는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으로는 잘 보충하기 어렵거든요. 햇빛을 받아야지. 네. 그래서 근데 젊으신 분들이 면역력하고는 크게 뭐 관련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 내가 비타민 D는 먹기 전에 한번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게 약으로 먹는 거랑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약국에서 먹는 거랑 용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드실 거면은 이제 병원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비타민 D는 내가 한번 궁금하다 그러면 내분비내과 가셔서 검사 받아보실 수 있다. 근데 귀찮으시면 하루에 10분만 햇빛 쬐시면 돼요. 하루에 10분 햇빛 쬐시면서 걸으시면 된다. 요즘 또 장마철이라 쉽지 그렇죠. 않아요. 지금은 쉽지 않네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비타민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비타민은 큰 톱니바퀴거든요. 큰 톱니바퀴여가지고 얘네가 굉장히 잘 돌아가려면은 미세한 톱니바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비타민 C나 뭐 비타민 B나 A나 굉장히 큰 톱니바퀴만 딱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색깔 다양한 야채나 과일, 채소를 하루에 400에서 500g, 그러니까 매 끼니 먹을 때마다 이런 야채 반찬이 뭐 채소 반찬이 있고 과일 같은 걸 좀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걸 저희는 추천드리거든요. 특히 뭐 면역에 좋다 그러면 좀 이게 붉은 계열의 과일들이 이제 뭐 이런 면역력과도 관련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게 첫 번째. 그거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충제를 먹는 게.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면역력에 가장 좋은 거, 실제로 감기나 이런 거를 뭐 독감을 적게 걸리는 효과를 본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운동 꾸준히 하는 거랑 잠 잘 자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나머지는 그렇게 큰 효과를 사실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하는 게 의외로 감기나 이런 것도 막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 조금 몸 안 좋을 때 한 그냥 10시간 자고 나면은 좀 괜찮아지고 이러는데. 네, 충분한 수면은 10시간은 너무 많이 자는. 아니, 뭐 개인마다 다르니까. 네. 그 전날 뭐 2시간밖에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충분한 수면과 꾸준한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제가 그 약국 비타민 D를 먹고 있어서 그럼 네네. 쌤을 조만간 찾아뵈서 처방을 받는 걸로. 네. 9801님, 요즘 마스크 써서 그런지 입술 주변에 트러블 장난 아닙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걸 방치하니까 점점 번지고 거의 막 포진이 되고 있는데, 막 좋아졌다 생겼다가 반복을 하더니만 이제는 아예 없어질 생각을 안 하고 얘가 추잡스럽게 자리를 잡았다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게 이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게다가 이게 그 물질이 우리 피부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꼭 그렇게 알러지가 없는 분들이어도 자꾸 이게 마찰을 하고 안쪽에 습기가 차고 이런,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것도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게 더 모공이 나는 걸 막아버려 가지고 안에서 염증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특정 그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다른 재질의 마스크를 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면이라던가. 그쵸. 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덴탈 마스크, 그리고 뭐 천 마스크, KF94 같은 그런 마스크,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덴탈 마스크 이상도 잘 쓰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걸 남에게 전파하는 걸 충분히 막아줄 수 있거든요. 네. 잘 쓰고 손 잘 씻고 하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쓰는 마스크가 내 피부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좀 바꿔보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빨갛고 그렇게 생긴 거는 이제 이건 뭐 연고를 바르거나 혹은 그 여드름 약 같은 걸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쪽에서 정말 농 같은 게 생기거나 균이 자란 경우에는 그거는 좀 피부과 가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처치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되면 흉지니까 그렇죠. 걱정이네요. 네. 아주 걱정이세요? 따뜻하셔. 네, 아이고. 너무 현실적인 조언. 아니, 이런 조언을 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마스크 때문에 피부 안 좋다는 얘기는 하는데 뭐 다양한 조언을 들어봤지만 마스크를 바꿔보라는 조언을 저 처음 들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조언 해주셨고요. 아쉬워. 오늘 상쾌한 주치 3탄 네카 우창현 선생님과 여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쌤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겁고요.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세 분 중에 말씀을 제일 잘 하시고 많이 하신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말을 많이 한다는 거에는 공감합니다. 네. 충분히 동의하는 이야기고요. 네. 또 좀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1탄 오진승 선생님, 2탄 선생님 이름 이낙준 선생님 바로 어제였는데 나. 네네네. 이낙준 선생님 제 텐션 떨어져가지고 꼭 다시 한번 모셔야 되는. 그리고 3탄 우창현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쌤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을 꼭 좀 다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세 분의 서로 까기 하는 모습 제가.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할 이야기도 많고요. 네, 다음 기회에 꼭 뵙길 바라면서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